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아마 편안한 밤을 잘 보내지 못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 11시경에 아침 영상을 녹화 후 예약 업로드를 걸어놓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작스럽게 가격이 하락을 하여 좀 영상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발표된 FOMC의 회의 이후에 다소 비둘기적인 발언의 영향으로 인해 위험자산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는 활기를 보이던 와중 새벽간에 이루어진 시장의 급락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자이언트 스텝 일축 언급이 나온 지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 폭락을 하며 시장의 두려움이 만연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또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새벽 이루어진 갑작스러운 하락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놀란 가슴 쓸어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보입니다. 이번 하락 관련하여 뚜렷하게 나온 소식들이 없지만 또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소식이 러시아의 핵 모의 실험과 관련한 것인데 이제 다가오는 5월 9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이 개시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이번 핵실험 관련 소식으로 인해 주식 시장이 하락을 하며 이 상관관계가 높아진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 간의 갈등 때문이다 아니다 제롬 파월이 뒤에서 0.75%포인트 금리를 더 올렸다라는 찌라시성의 이야기들도 나오는 상태이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는 상태인데요. 오늘 오후 정도에 이와 관련하여 해답이 조금은 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락 속에서도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이죠. 이 글래스노드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저평가 구간에 근접했다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메이어 멀티플 지수 0.8 저평가 구간에 근접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이제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 업체인 글래스노드의 주간 리서치를 인용 비트코인의 과거 가격 흐름 기반 비트코인 가격 예측 지표 메이어 멀티플 지수가 0.8을 기록하며 저평가 구간에 근접했다 4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글래스노드 소속 애널리스트의 제임스 체크의 경우는 이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200일 단순 이동 평균보다 약 20% 낮은 가격에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이어 멀티플 수치가 이제 0.8까지 떨어진 적은 비트코인 11년 역사에서 드물다. 과거 해당 지표는 약세 사이클에서 0.8 미만에서 쌍바닥을 형성하며 가격과 함께 반등했다. 물론 지금 비트코인이 멀티플 메이어 지표상 저평가 구간에 근접한 것은 맞지만 미 연준의 매파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해 모멘텀의 빠른 강세 전환을 의미하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황이 참 답답한 상황들에 접어들면서 조금 더 한번 지켜보아야 할 것 같은데 이 단기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소식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2021년 이제 9월 암호화폐 시장의 기념비적인 이벤트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을 하게 된 것인데 이는 12,000년 화폐 역사에 기록이 될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었죠. 이후에 지난 2월 당시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하여 엘살바도르 동부에 비트코인 도시를 건설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목적으로 3월 발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며 요동치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미뤄지게 되는데요. 이에 엘살바도르의 재무장관에게서 이에 대한 의견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미정인 상태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 재무장관 비트코인 채권 발행 시기 여전히 미정인 상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젤라야 엘살바도르 재무부 장관이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채권 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시장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부 요인이 채권 발행 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는 앞서 비트코인 채권 발행 시점을 9월로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한편 전 엘살바도르 중앙은행장은 비트코인 채권이 IMF 협의 문제로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하네요. 기사 마지막에 언급된 IMF의 경우는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이후 계속해서 엘살바도르에게 법정 통화권을 취소하라는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통화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다라는 판단과 본인들이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기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채권 발행이 지금 상태로 보았을 때 다소 힘든 부분도 있겠으나 만약 전쟁 종전 선언이 나온다거나 중국의 봉쇄령이 끝나게 된다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가볍게 보고 넘어갈 만한 소식이 한 가지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명품 브랜드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구찌인데요. 이 구찌와 암호화폐 시장 간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어서 제가 언급을 한 것일지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찌 북미 매장에서 암호화폐 결제 도입 계획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구찌가 올 여름까지 모든 북미 소재 매장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더블록이 전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달 말 일부 매장 내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는데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랩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 시바이누, 스테이블코인 5종이라고 하네요. 결제는 이메일을 통해 고객에게 전송된 QR코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앞서 구찌는 구찌볼트에서 첫 NFT 드랍을 진행했으며 더 샌드박스 가상 토지를 매입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알려진 브랜드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결제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는 암호화폐를 허용할 정도로 진보적인 기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케팅은 곧 소비자들에게 크립토 시장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주게 되며 더 나아가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만큼 이러한 소식들이 꾸준히 나와주기를 바라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모습들이 보임에 따라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나스닥의 최고 경영자이죠. 아데나 프리드먼에게서 놀라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CEO 암호화폐 기업과 파트너십 관심 있다. 규제 환경과 기관 수요 평가 중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 최고 경영자 CEO 이제 아데나 프리드먼의 경우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분야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관심이 있으나 이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데나 프리드먼의 경우는 우리는 이 분야의 규제 환경과 기관 수요 등을 평가하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많은 기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우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데나 프리드먼의 경우는 지난 2018년 당시에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당시에는 이 나스닥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확실하게 고려 중이라는 소식 또한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을 볼 때 증권거래소에 이제 암호화폐가 상장되는 일이 현실화될 가능성 또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현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나스닥이 암호화폐 기업과 파트너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불과 몇 년 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참 유의미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크립토 마켓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이 미국의 주식, 이제 증권거래소의 암호화폐가 상장이 되게 된다면 이제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유동성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단순 뇌피셜이 아닌 실제적인 현실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면 섭할 텐데요. 대한민국 4대 거래소 중 대표 거래소이죠. 이 코빗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첫 TV 광고를 송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빗 첫 TV 광고 송출 예정, 마동석 등 기용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본격적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돌입한다고 전자신문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 코빗은 최근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동석, 주현영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광고 영상을 선공개하였는데 이달 중 2차 광고 영상을 선보이면서 이와 함께 TV 광고 송출도 온에어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미디어에 따르면 코빗은 TV 광고에 앞서 서울 도심 일대 버스 정류장이나 버스 랩핑 광고 등을 통해 새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보시는 사진 자료가 광고 일부분을 캡처한 화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의 관련 기조가 1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뀜에 따라 이 공격적인 마케팅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장 관련 규제들을 볼 때 많이 성장한 것들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ICO, P2E 관련하여 새로운 신사업 분야 관련하여서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글로벌적인 규제들이 이제 명확화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대한민국 정부의 방향성 또한 확실하게 못 정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1금융권 은행이죠. 이 신한은행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디지털 전략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 디지털 전략적 투자 펀드 3천억 원 조성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이 4일 그룹의 디지털 전환 및 생태계 확장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전략적 투자 펀드 원신한커넥트 신기술 투자조합 제2호를 조성했다 5일 밝혔다고 합니다. 1호 펀드와 같이 이제 그룹사가 공동 출자에 3천억 원 규모로 조성이 되었는데 신한캐피탈에서 펀드 운용을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신한금융은 해당 펀드를 통해 AI,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웹 3.0, 메타버스 등 유망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현재 주요 금융권들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나온 해당 펀드 또한 앞으로의 디지털 생태계가 성장할 것임을 예측한 결과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신한그룹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흐름들은 대한민국의 대기업들, 수많은 기업들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만큼 디지털 생태계의 확장이 주요 산업군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반사 이익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돌아올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리플의 공동 창업자이죠. 이 크리스 라센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암호화폐 시장의 허브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공동 창업자 캘리포니아 암호화폐 글로벌 허브로 부상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암호화폐 관련 행정 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크리스 라센 리플 공동 창업자의 경우는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는 암호화폐 인재 및 혁신을 위한 글로벌 허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캘리포니아가 암호화폐 규제에 명확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앞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 규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로드맵 제시를 요구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의 목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어제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에게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행정명령이 발표가 되면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지난 2월 이제 의원들에게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자라는 제안까지 나올 정도로 시장 관련 친화적인 국가였는데요. 미국의 뉴욕부터 시작해서 마이애미주, 테네시주, 잭슨시, 캘리포니아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친화적인 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시장과 관련하여 다소 부정적인 기조의 인물들이 있지만 이는 꼭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산업군이든 부정적인 의견들은 있는 상태이죠. 이자마 금지에서 양지로 올라가려는 과도기적인 현 시점,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게 될 것인지 충분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아직 가격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일까요? 전날 대비 6포인트 상승한 27포인트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로 다시금 들어섰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답답한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크게 좀 상승을 해서 하루빨리 5만 달러, 4만 달러, 5만 달러, 6만 달러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게 참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시장의 모습에 낙담하시는 분들 또한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한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핀테크의 혁명이자 금융의 변혁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뿐만 아니라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이 크립토 시장을 미래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통 금융권의 최강자인 은행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글로벌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상상하는 모든 것이 있다는 현물 ETF 또한 아직도 없는 시장이라는 것. 그만큼 지금의 시장이 비트코인의 가격 5천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 초기 시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이죠. 이제 기록적인 수익률을 낸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며 박수 칠 때 멋있게 떠났던 피터 린치가 이야기를 한 것 중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이 이야기가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이 시장은 도박이다, 투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시즌이 끝났다고 하는 지금의 이 시점이 우리의 투자 철학을 더욱 견고히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좋다고 할 때는 최고의 매수 시점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떠나갈 때 위기 속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투자하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